사장님 좀. 엄마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고. 아니 이런데도 왜 데려와? 무서워. 저한테 잘 실리는 영은 6살짜리거든요. 아니야. 귀신의 존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을까? 30대 주부와 함께 수원의 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영 같은 거에 대해서 믿으세요? 글쎄 지금까지 뭐 믿어본 적은 없는데요. 글쎄 제 눈으로 보지 않아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친정엄마. 네네. 친정엄마도 20년 전에 이제 해가지고 그 양반이 닦아서 좋은 데 갔어. 박순자 씨는 20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혼령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필요한 사전 정보는 살았던 곳의 주소와 산소의 위치. 최보살로 불리는 이 무속인의 경우엔 자신의 안에 들어있는 문수동자란 영이 산소를 찾아가서 죽은 혼령을 데리고 오면 자신의 몸에 직접 실어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최보살의 표정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10여 분 뒤. 기침을 한다는 건 혼령이 도착할 때 나타나는 조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 사람이고 여기 어디야? 최보살이 서서히 눈을 뜨는 순간 엄마 왜 그래? 우리로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이렇게 편하게 앉아.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왜 그래? 아이고 무서워. 아니 이런데도 왜 데려와? 무서워. 아이고 들어보기도 싫어. 박순자 씨는 그곳을 무서워하는 최보살을 집에 가자며 부축해 나가기까지 합니다. 돌아가실 때 왜 돌아가셨어? 어디 아팠어? 응? 어디 아팠어 엄마? 가슴? 박 씨의 친정어머니는 사망 6개월 전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어 움직임이 불편했고 집안 문제로 심한 화병을 앓다가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다고. 최보살이 의식을 잃은 것은 한바탕 서름을 토해낸 직후 그녀가 다시 깨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에게 정말 친정어머니의 혼령이 왔었던 것일까? 아까 전에는 그 자동으로 그 엄마라는 소리가 나오고 예, 그때 정말 뭔가 마음이 와서 확 와서 어머 정말 내 엄마구나 싶더라니까요. 그 마음이 와서 확 와 닿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의식을 되찾은 최보살은 또 다른 얘기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 아들이 같이 있었어요. 엄마를 데리고 따라 같이 들어왔는데 엄마만 실렸지. 아 돌아가신 그러면 오빠분이 계세요? 오빠가 신풍을 가져 죽었다니까. 오빠 2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돌아가신 오빠가 있었어요? 아이, 그러나 우리에겐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최보살에 실린 어머니 영은 왜 자기 남편의 이름을 몰랐을까? 엄마 아버지 이름 뭐예요? 보상이 조부가 어쩌고 친조가 어떻고 할매가 어떻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그렇게만 오면은 다 얘기하는데 팍 실려버리니까 나라는 건 그 우리 문수전하고 이라는 없어지고 팍 실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지. 어떤 식으로 딸이 올라가요? 혼령이 왔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최보살은 혼령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겠다며 징을 가져왔습니다. 그 징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여느 징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쌀을 그녀가 내놓은 쌀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최보살은 깨끗한 징 위에 쌀을 뿌린 뒤 혼령을 불러 붙여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혼령들을 부르는 듯
한동안 정신을 집중시키던 그녀가 서서히 징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2분쯤 지났을 때 다 기운 징 위에 여전히 수무할 남짓한 쌀이 남아 붙어 있었습니다. 이 쌀을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훌령들이라는 게 최보살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흔들어 보았을 때도 쌀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됐어요. 보세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쉽게 믿겨지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정말로 있는 것일까? 우리는 훌령을 몸 안에 지니고 산다는 또 다른 무속인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잘 실리는 영은 이렇게 좀 나이가 어려요. 6살짜리거든요. 들어오면 이렇게 그 모든 시각이 아이의 시각으로 단순해지는 거. 그 영이 여러 개 들어오니까? 2개? 3개? 할아버지, 그다음에 외할머니, 어린 영. 훌령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그녀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가 어디입니까? 이게 꿈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이나요? 아니면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딱 보입니까? 반반씩인데 이렇게 손님 딱 앉으시면 이렇게 막막하게 이렇게 맺히는 거 하고 또 느낌으로 그 느낌이 올 때는 어떤 시각적인 느낌 말고 이렇게 귀 뒤로 목 뒤로 이렇게 느낌이 와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녀는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서 점을 봐주는 일이 여전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일대에서는 선녀무당이라고 불리며 꽤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이건 떠나서 앉자마자 병원에 가라 앉겠네. 그래도 기분도 안 좋았고 근데 그 사진을 찍어본 게네 네 종명이라 나온 게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몸이 아파오면서 그녀에게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무렵. 엄마 시골에 이모야 빼가지 부어졌다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보라 그래. 그래 이제 제 생각에는 쟤 무슨 뭐 때문에 도대체 헛소리를 하는가 엄마 생각은 그렇지. 그래 전화를 하니까 진짜 시골에 저 이모가 밭에 갔다 내려오면서 팔이 부어져가 기부세가 있다는 거라. 그 소문은 곧 다니고 있던 학교 안에도 널리 퍼져나가 그녀를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항상 나오는 귀신 모습이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런 모습인데 아는 사람이냐도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고 밤에 잠을 잘 때도 한 번씩 보이고 해서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려서 약을 먹는다 했었거든요. 한때는 귀신들에게서 벗어나 보기 위해 여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헛사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검사를 많이 받아봤어요. 정신과 선생님하고 대화도 많이 해보고 이랬는데 아무런 어떤 증상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고 그래. 근데 그 안에 결국 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내림굿을 받고 난 뒤에야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는 지혜 씨. 그렇다면 지혜 씨 안에 있는 훌령들을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 지혜 씨에게 최면 치료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앉으면 돼요. 어떤 얘기를 해서 그럼 점을 보는 건 누가 보는 건가? 할아버지랑 어린 지혜. 뭐 어린 지혜랑 할아버지가 어디서 밖에서 들어와 있어요? 할아버지 여기 있어. 안에? 그럼 할아버지가 좀 얘기해봐요. 싫어. 그래. 내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한대. 그러나 지혜 씨는 할아버지 훌령을 불러내려는 순간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말고 애기 동산 나하고 얘기할 수 있지? 지혜한테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공중에. 공중에 있었어? 공중에서 뭘 하고 있었어? 그냥 떠 있었어. 공중에 그냥 떠 있었어? 애기령 하면 나하고 뭐라 그래? 지금 얘기되냐? 응? 지금 얘기하는 게 애기령이야? 연약한 지혜만 잡고 내보내. 할아버지 못된 것 같아. 다시 한번 할아버지 훌령을 불러보자고 하자 지혜 씨는 울음까지 터뜨리며 끝내 거부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현재과학 수준에서는 저게 해석이 되질 않아요. 저게 연기는 아니었을까요 혹시? 저걸 연기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런 것에서 갑자기 대단히 두려운 표정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 그 연기로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질 않거든. 지혜 씨 스스로 굳게 믿고 있는 몸 안의 훈령들. 그런데 왜 그녀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는 것일까? 난 더 이상 내 귀신도 보기 싫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면 거짓말이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녀는 훈령을 몸 안에 지닌 채 무속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